여러분, 미국의 경제 성장률 4분기에 시장의 예측치보다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반등이라는 이야기가 시장에는요 확 퍼져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시장의 예측치 대비 실제 성장률 상승폭인데요. 0.3%포인트나 더 성장했습니다. 4분기 성장률이. 실제 말입니다. 그래서 4분기 성장률이 2.9%를 기록했어요. 그러면 시장의 예측치는요. 0.3%포인트 낮겠죠. 시장의 예측치는 2.6%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전망치도 2.6%였고요. 또 시장의 투자자들이 전망하는 것도 2.6%였는데 2.9% 0.3%포인트가 성장을 했어요. 이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환호할 수밖에 없겠죠. 시장은 환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시장의 성장률이 깜짝 놀라게 성장을 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보더라도요. 예, 시장은요.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1%였거든요. 당초 시장의 전망보다가 1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조금 높았습니다. 사실 1분기만 하더라도 미국이 침체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시장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1분기에 마이너스 1.6%가 지금 저성장 마이너스로 떨어졌고요. 2분기에도 마이너스 0.6%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3분기에 반등에 성공합니다. 3.2% 성장하고요. 4분기에도 깜짝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2.9%를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연율로 2.1%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쭉쭉쭉쭉 올라갔습니다. 나스닥만 하더라도 1.76% 급등했습니다. 199.05가 올라서 11,512.41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그야말로 급등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최근에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 떨어지는 것은 찔끔 올라가는 것은 많이. 이게 어떤 공식처럼 시장의 분위기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P 500 지수 대형주 중심입니다. 44.21%포인트가 올라서요. 4,060.43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다우산업지수도 0.61%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205.57이 올라서 이제 34,000에 근접하게 생겼습니다. 33,949.41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산업지수는 블루칩 중심이죠. 이처럼 말입니다. S&P도 나스닥도 다우산업도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전망은요. 굉장히 다릅니다. 시장의 전망은요. 결국 금리 인상의 여파가 온다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경착륙까지는 아니지만 연착륙의 모양새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연착륙이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의 여파는 반드시 받는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이다. 미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안착을 할 거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요. 또 대부분의 경제기관들은 금리 앞에 장사 없다예요.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파가 당연히 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시장 전체 소비를 보면 여러분 소매 판매 지수가 12월에 마이너스 1.1이에요. 11월에도 마이너스 0.6이었거든요. 10월에는 플러스 1.3입니다. 뭔가 시장 전체의 흐름 추세선으로 봐서는 떨어진다는 모양새로 가고 있죠. 결국 말입니다. 소매 판매 지수를 보면 분명히 금리 인상의 여파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그런
뭐 시장에 어떤 깊은 침체가 올 거다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시장 전체의 어떤 분위기는 좀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은 소비가 경제 성장률의 3분의 2까지 차지합니다. 경제성 소비가. 그러면 소매 판매가 줄어들면 경기 침체의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는 시장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시장의 회복력도 뒷받침되고 또 저축이 많아져서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시장의 어떤 분위기는요. 시장의 분위기는 침체의 어떤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거다 하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여러분 침체의 깊이가 문제겠죠. 그죠? 침체의 깊이가 굉장히 깊을 거냐 아니면 얕을 거냐의 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침체가 길게 갈 거냐 아니면 짧게 가고 말 거냐의 문제거든요. 현재까지는 유동성 때문에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결국 말입니다. 이게 기업의 심리들이 다 무너져서 빅테크 기업들이 감원을 지금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본다면 침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얕다고 하더라도 길어진다가 지금 시장의 지배적인 흐름입니다. 물론 시장은 늘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워낙 다이나믹하잖아요. 역동성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는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봐서는요. 지금 미국 경제는요. 뭐 순차적 침체라고 이야기하나요? 요즘 뭐 그런 이야기가 새롭게 나왔더라고요. 일시적으로 동시에 침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빅테크의 침체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가면 소비의 침체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뭐 저축의 침체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노동시장의 침체 이렇게 순차적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는 상태거든요. 분명한 것은요. 금리 인상의 여파는 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차적 침체의 어떤 충격이 얼마나 클 것이냐. 순차적 침체란 말 자체에는요. 길게 가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얕지만 길게 그러면 경제적 고통은 더 커진다. 저는 그렇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 좀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